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쉼터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결혼. 자식의 결혼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때로는 부모 마음을 서운하게 만드는 현실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59세 김혜영 씨. 32년간 아들을 키우며 오직 한 가지만 바라왔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데 아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혜영 씨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집 문제, 축하금, 그리고 며느리 집과의 미묘한 관계까지. 이 모든 것이 얽히면서 시작된 갈등의 소용돌이. 과연 김혜영 씨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2세 민준호 씨가 예비 신부 지연 씨를 집에 데려온 날. 혜영 씨 부부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아들의 결혼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혜영 씨는 기쁜 마음에 외쳤죠. 어머, 정말? 우리 아들 드디어. 지연 씨, 우리 며느리 되는 거 환영해요. 남편도 웃으며 축하한다고 결혼식은 언제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6개월 뒤에 할 거라고, 그리고 그 전에 신혼집을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대화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혜영 씨가 물었죠. 신혼집? 당연히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지. 어디 생각하고 있어?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댁 근처로 알아보고 있어요. 지연이가 외동딸이라서요. 혜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장모님 댁 근처? 거기 좀 외곽 아니니? 시내에서 출퇴근 힘들잖아. 지연 씨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가까이 있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남편도 중재하듯 물었죠. 그래도 준호 회사는 시내잖아. 매일 출퇴근하기 힘들지 않을까? 아들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다들 그 정도는 출퇴근해요. 그리고 집값도 시내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김혜영 씨는 이 순간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2년간 서울 한복판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좋은 학군, 좋은 환경. 그 모든 것을 위해 작은 집에서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며느리 집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혜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생각한 건 시내 쪽에 조금 더 큰 아파트였어. 앞으로 아기도 낳을 거고 교육 환경도 생각해야 하잖아. 아들이 대답했죠. 엄마, 아직 아기 계획도 없는데 벌써 그런 거 생각해요? 일단 저희가 편한 게 중요하죠. 저희가 편한 게 중요하다. 이 말이 혜영 씨의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물론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신혼부부의 편의가 중요하죠. 하지만 32년간 부모로 살아온 혜영 씨에게는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 이제 우리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 그날 밤 혜영 씨는 남편과 대화를 나눕니다.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여보, 우리가 너무 오지랖인가?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는 걸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글쎄, 우리 생각도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다르잖아. 준호 말대로 일단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혜영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장모님 댁 근처라는 게 왠지 우리는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남편은 위로하듯 말했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걱정 말고. 우리 아들 착한 거 알잖아. 하지만 혜영 씨의 걱정은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혼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양가 부모는 자연스럽게 혼수와 예단, 축하금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혜영 씨는 점점 더 큰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신혼집 계약했어요. 장모님 댁에서 15분 거리예요. 혜영 씨가 물었죠. 그래? 얼마 하던데? 3억 5천이요. 전세로요. 혜영 씨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3억 5천? 그 돈이면 시내 쪽에 조금만 보탤 수 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미 계약했다니까요. 그리고 장모님께서 1억 5천 내주시기로 하셨어요. 엄마 아빠도 그 정도만 내주시면 돼요. 그 정도만 내주시면 된다. 이 말이 혜영 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32년간 키운 아들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혜영 씨가 침착하게 물었죠. 준호야, 엄마 아빠가 낼 수 있는 만큼 내줄게. 근데 인테리어나 가전제품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장모님이랑 똑같이 반반하면 되죠. 혜영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혜영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 결혼에 돈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부모라면 기꺼이 지원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혜영 씨가 서운했던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 정도만 내주시면 된다는 식의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기준이 장모님이었습니다. 혜영 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 키운 걸까? 왜 아들이 저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남편이 대답했죠. 젊은 사람들이 원래 좀 그래. 우리 때랑 다르니까. 혜영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이나 고맙다는 말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혜영 씨 부부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사돈이 해주는 만큼만 지원하되 그 이상은 아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아빠가 1억 5천 줄게. 그리고 인테리어는 장모님이 해주시는 만큼만 우리도 할게. 혜영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죠. 네? 근데 그럼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한데요? 혜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준호야, 엄마 아빠도 노후 준비해야 해. 무한정 줄 수는 없어. 아들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형편이 안 되시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집까지 다 사주시던데. 혜영 씨가 말했죠. 우리 형편 내가 잘 알잖아. 있는 만큼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준호야. 네? 결혼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거야. 부모한테도 배우자한테도. 전화를 끊고 혜영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한 아들의 결혼 준비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32년간 키운 보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혜영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모든 걸 다 해주면 아들은 평생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결혼 준비가 진행되면서 혜영 씨는 점점 더 큰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장모님 댁에 놀러 갔습니다. 지연 씨와 함께 신혼집 인테리어를 보러 다녔고 가구를 고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혜영 씨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혜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주말마다 장모님 댁에 간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좋은 일이죠. 장모님과 사위가 친한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 생일은 까먹더라고요. 어버이날도 그냥 지나갔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었어요. 바빴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SNS를 봤어요. 아들이 장모님과 외식하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장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런 멘트와 함께. 혜영 씨는 그 순간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일은 까먹으면서 장모님 생일은 챙기는 아들. 물론 며느리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겠죠. 하지만 부모 마음은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혜영 씨가 남편에게 눈물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32년간 뭘 한 거지? 남편이 위로하며 말했죠. 준호가 바빠서 그래.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혜영 씨가 말했습니다. 아기가 없어서 더 서운해. 그냥 우리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 우리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야. 설상가상으로 예비 사돈은 너무나 적극적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할 때도, 신혼여행지를 정할 때도, 심지어 혼수 품목을 정할 때도 사돈은 항상 먼저 연락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예비 사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돈댁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서 다음 주에 양가 식사 한번 하면 어떨까 해서요. 혜영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아, 네, 좋습니다. 사돈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저희가 신혼집 가구 좀 보러 가는데 사돈 댁도 같이 가실래요? 아이들 말고 우리끼리요. 혜영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사돈이 의아해하며 말했죠. 에이, 그래도 부모가 봐줘야죠. 요즘 애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경험이 있는데. 예비 사돈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영 씨는 피곤했습니다. 사돈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지만 혜영 씨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으로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사돈의 과도한 관심은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혜영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돈은 좋은 분이에요. 정말 딸을 위해서 뭐든 하시려고 하고. 근데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 내가 너무 무심한 건가? 아들이 나를 인색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혼식 한 달 전 혜영 씨는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친구가 물었죠. 혜영아, 요즘 왜 그래? 아들 결혼하는데 기뻐야지. 혜영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기쁘긴 한데 마음이 복잡해. 아들이 너무 장모님만 챙기는 것 같아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 요즘은 다 그래. 우리 때랑 달라. 혜영 씨가 대답했죠. 알아. 근데 32년간 키운 게 억울한 거야.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친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혜영아,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만 아들이 아직 어른이 안 된 거지. 걱정 마. 시간 지나면 알게 돼. 친구의 말처럼 정말 시간이 지나면 아들이 알게 될까요? 결혼식 2주 전 마지막 큰 갈등이 터집니다. 신혼집 최종 점검 날 혜영 씨 부부도 초대받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혜영 씨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신혼집에 도착한 혜영 씨와 남편. 이미 예비 사돈과 아들 지연 씨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 곳곳에 예비 사돈이 준비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심지어 침대와 소파까지. 혜영 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다? 예비 사돈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하하, 사돈댁. 제가 좀 오버했죠? 우리 딸 결혼하는데 제가 이것저것 준비했어요. 아들이 밝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다 새 제품으로 사주셨어요. 대박이죠? 혜영 씨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처음 약속은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먼저 거의 모든 걸 준비해버린 상황. 이제 혜영 씨가 뭘 해줘도 비교당할 게 뻔했습니다. 혜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께서 많이 준비하셨네요. 예비 사돈이 밝게 대답했죠. 에이, 뭘요. 사돈 댁도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우리 서로 딸 아들 잘 키워서 이렇게 만난 건데 당연한 거죠. 선의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영 씨에게는 그 말이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영 씨는 남편에게 폭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여보, 이제 어떡해? 우리가 뭘 해줘도 비교당할 거야. 아들이 우리를 인색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돈이 좀 과하긴 했네. 미리 얘기를 해주지. 혜영 씨가 소리쳤습니다. 과한 게 문제가 아니야. 아들이 우리한테 뭐 하나 물어본 적 있어? 엄마는 뭐가 필요할까? 우리 집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혜영 씨가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 그냥 장모님이 다 해주셨다고 고맙다고만 하더라. 우리가 해준 건? 그날 밤 혜영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죠. 준호야, 엄마 좀 실망했어.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혜영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신혼집 가서 봤는데 장모님이 다 준비하신 거 보니까 엄마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아들이 대답했죠. 엄마도 도와주셨잖아요. 집 전세금도 내주시고. 혜영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준호야. 엄마가 서운한 건 내가 한 번도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야. 아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뭘요? 혜영 씨가 계속 말했죠.
뭐가 필요한지, 엄마 의견은 어떤지, 엄마는 어떤 걸 해주고 싶은지. 너는 엄마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그냥 장모님이 해주시는 거 받고 고맙다고만 했지. 아들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먼저 해주신 건데 어떡해요? 혜영 씨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내가 장모님을 챙기는 게 싫은 게 아니야. 오히려 기특해. 근데 엄마도 내 엄마야. 32년간 너를 키운 엄마라고.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혜영 씨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생일 까먹은 거, 어버이날 그냥 지나간 거 다 이해해. 바쁜 거 알아. 근데 장모님 생일은 챙기더라. 그게 엄마는 너무 서운했어.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혜영 씨가 울먹이며 말했죠. 준호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근데 그 행복 속에 엄마 자리도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니?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2년 만에 엄마가 본심을 털어놓은 순간, 민준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부모를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전화 이후 민준호는 변했습니다. 다음 날 혜영 씨에게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젯밤 많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해주신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오늘 저녁에 엄마 아빠 모시고 외식하고 싶어요. 시간 괜찮으세요? 저녁 식사 자리. 민준호는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말했죠. 엄마 아빠.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혜영 씨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이랑도 얘기했어요. 신혼집 위치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장모님 댁도 좋지만 제 직장이랑 엄마 아빠 집 중간쯤으로 다시 알아볼게요. 혜영 씨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내가 어디 살든 상관없어. 다만 엄마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죄송해요,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남편도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야. 지연 씨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제가 준호 오빠한테 우리 엄마만 챙기라고 한 것도 있어서. 앞으로 어머님도 자주 뵙고 싶어요. 혜영 씨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연 씨.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내 부모님 챙기는 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기특해. 다만 우리 준호가 균형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 그날 이후 민준호는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주말에는 양가 부모님을 번갈아가며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도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댁과 혜영 씨 댁, 그리고 자신의 직장 중간쯤에 위치한 곳으로요. 예비 사돈에게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하지만 신혼집 위치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장모님 댁도 가깝고 저희 부모님도 볼 수 있는 곳으로요. 예비 사돈은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곧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양가 부모님을 다 챙기는 게 맞지. 우리 딸만 생각한 엄마가 미안하구나. 결혼식 일주일 전 혜영 씨는 아들과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정말 철없었죠? 혜영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너무 많은 걸 바랐나 싶어서 미안했어. 아들이 말했죠.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바란 건 당연한 거였어요. 32년간 저를 키우셨는데 제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혜영 씨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다만 그 행복 속에 엄마도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어.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죠. 엄마, 앞으로 제 행복 속에는 항상 엄마가 계실 거예요. 약속할게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혜영 씨는 아들의 멋진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서운함과 아픔도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혜영 씨에게 다가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32년간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순간 혜영 씨는 느꼈습니다. 아, 내 아들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배우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었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민준호 부부. 그들은 새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혜영 씨 집에서도 30분, 장모님 댁에서도 30분 거리였습니다. 완벽한 중간 지점이었죠. 입주 첫날 민준호는 양가 부모님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엄마, 아빠, 장모님, 장인어른. 다 같이 집들이 하고 싶어서요. 혜영 씨와 예비 사돈은 처음으로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비 사돈이 말했죠. 사돈댁, 제가 그동안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아요. 우리 딸만 생각하느라 사돈댁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네요. 혜영 씨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너무 소극적이었나 싶어요. 이제 우리 같이 아이들 잘 챙겨줍시다. 두 사돈은 서로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민준호와 지연 씨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혜영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준비 과정은 나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렇다고 자식이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부모도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 나는 32년간 아들에게 모든 걸 주었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도 내 마음을 몰랐던 거다. 이제는 다르다. 아들은 내 마음을 알고 나도 아들의 마음을 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요즘 민준호는 일주일에 2~3번 혜영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냥 안부를 묻는 짧은 전화지만 혜영 씨에게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 소중합니다. 주말에는 양가 부모님을 번갈아 가며 찾아뵙습니다. 한 주는 혜영 씨 댁에서, 다음 주는 장모님 댁에서. 명절에도 양가를 공평하게 오갑니다. 어느 날 혜영 씨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양가 다니느라 힘들지 않니?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죠. 전혀요, 엄마. 오히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싶어요. 혜영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지?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늦게 깨달은 거죠. 지연 씨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친정만 챙기라고 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시댁을 더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에는 직접 미역국을 끓여 가져갔고 명절에는 시댁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혜영 씨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어느 추석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혜영 씨와 남편 민준호와 지연 씨, 그리고 예비 사돈 부부까지. 다 같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비 사돈이 말했죠. 사돈댁, 우리 아이들 참 잘 컸죠? 혜영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민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장모님, 장인어른. 그동안 철없어서 죄송했고 감사했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지연 씨도 거들었죠. 저도 감사드려요. 양가 부모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혜영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혜영 씨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말했죠. 여보, 다행이야. 우리 아들 제대로 컸어. 혜영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처음에는 정말 마음 아팠는데 이제는 다 잘 된 것 같아요. 남편이 혜영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했어. 당신이 솔직하게 마음을 말해줬으니까 준호가 깨달은 거야. 혜영 씨가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 같이 잘한 거죠. 6개월 후 혜영 씨는 며느리 지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혜영 씨는 기쁨에 소리쳤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지연아.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출산 후에 저희 집에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친정엄마랑 번갈아 가면서요. 혜영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물론이지. 당연히 가야지. 우리 손주인데. 전화를 끊고 혜영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생긴대요. 그리고 며느리가 저보고 산후조리 도와달래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그것 봐. 다 잘 되잖아. 걱정할 것 없어. 혜영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결혼 준비 과정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입니다. 혜영 씨는 처음에 많이 서운했습니다. 32년간 키운 아들이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녀는 참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죠. 그리고 그것이 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을 느끼면서도 참으십니다. 부모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혜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렇다고 자식이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민준호는 엄마의 솔직한 표현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모를 당연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를 진정한 어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양가 부모님을 모두 챙기는 성숙한 남편이자 아들이 되었습니다. 지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친정만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된 후로는 시댁을 더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 역시 진정한 며느리로 성장한 것이죠. 그리고 예비 사돈과 혜영 씨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방식 때문에 어색했지만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사돈으로서 손주를 함께 돌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모님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참기만 하면 자식은 영원히 모릅니다. 둘째,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셋째, 양가 부모를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만 챙기면 다른 쪽은 상처받습니다. 혜영 씨는 이제 행복합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며느리가 자신을 존중해주고 곧 손주도 안게 될 테니까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가족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의 결혼 준비로 마음이 복잡하신가요? 혹시 서운한 마음을 혼자 사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혜영 씨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그것이 자녀를 진정한 어른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부모님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을까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자 여러분을 성숙한 어른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가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행복하려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혜영 씨 가족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혜영 씨가 일기장에 적은 한 문장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자식의 감사는 표현되어야 한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 간단한 말들이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결혼 준비로 힘드신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우리 모두 혜영 씨 가족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